안녕하세요, 소품생활입니다. 오늘은 한성 5450UC 제품의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좀 급하게 만든 좀 티가 나는데요. 보니까 좀 많이 좀 벌어져 있는 상태로 실도 좀 비뚤게 좀 한 것 같습니다. 다급하게 좀 만든 흔적이 좀 보이네요. 개봉해 보겠습니다. (65W) 충전기가 들어있습니다. 설명서와 극세사천이 들어있고요. 요즘에 흔치 않게 CD롬이 들어있네요. CD가 들어있습니다. CD롬이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죠. 네, 또 실이 하나 있습니다. 제거해 보겠습니다. 주의사항이 적혀 있는데요. 아무 작업을 하지 않아도 처음에는 팬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네요. 백그라운드 작업이 종료되면 팬 소음은 정상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품 출고 시 기본 설정은 UEFI 부트로 되어 있다고 하네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레거시는 20년 전에 나온 부팅 방식이라서 바이오스에서 시스템 점검을 하는 거라서 속도가 좀 느리거나 좀 에러가 좀 요즘에는 좀 생긴다고 해서 UEFI 부트를 보통 사용합니다. 속도가 좀 더 빠르다고 합니다. 외관은 굉장히 깔끔하네요. 상판은 메탈 재질로 보이고요. 상당히 좀 깔끔하고 가벼운 느낌의 노트북이네요. 하판도 메탈 재질로 보입니다. 하판 뒤에 보면 이렇게 팬이 보이네요. 팬과 히트 파이프가 하나가 좀 보입니다. 간단한 스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AMD Ryzen 5 4506 프로세서가 탑재되어 있고요. DDR4 16GB 메모리가 되어 있는데 8+8 듀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PC4 25600, 3200MHz로 동작하고 최대 32GB까지 용량 확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IPS 패널로서 1920, 1080 풀 HD 60Hz 제품이고요. 안티글레어 제품입니다. 안티글레어가 논글레어보다는 좀 더 반사감이 좀 있는 걸로 나오는데 반사감은 그렇게 심하지 않고 논글레어에 가까워 보입니다. SSD는 500GB M.2 NVMe가 기본 탑재되어 있고요. 하드베이로 추가로 M.2 SSD, NVMe나 SATA 방식을 추가할 수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포트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측면입니다. 맨 왼쪽부터 USB 3.0 Type-C, USB PD, DP 1.4를 지원하는 포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USB 3.0 Type-A 타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HDMI 1.4 버전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전원 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좌측면을 보면요. 켄싱턴 락 홀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유선 랜 포트가 있습니다. 유선 랜 장착 시 이렇게 젖혀서 장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USB 2.0 A 타입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 리더기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헤드폰 단자가 있습니다. 단차가 거의 없고요. 굉장히 잘 만들어진 걸로 보입니다. 옆면도 쫙 붙고 옆면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제품 완성도는 괜찮네요. 외관 품질은 굉장히 좋은 상태고요. 무게는 스펙보다 좀 많이 나가네요. 스펙상 1.6kg인데 1.66kg이네요. 생각보다 무게가 좀 더 나가네요. 힌지 각도는 180도까지 펴집니다. 180도 펴진 상태에서 유격이 있는지 좀 확인을 하는 중인데요. 네, 유격이 없습니다. 좌우 부분도 동일합니다. 유격이 없고요. 조립은 굉장히 품질이 좋은 것 같습니다. 키보드는 굉장히 좀 깔끔하게 되어 있네요. 풀사이즈 방향키라서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10키고요. 네, 전체적으로 괜찮습니다. 키 간격도 여유있게 되어 있어서 오타가 잘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번 키감을 보겠습니다. 키감은 적당하네요. 나쁘지도 않고 아주 좋지는 않고요. 한 보통 정도 되는 듯 합니다. 키 반발력은 괜찮고요. 이 정도 반발력이면은 쉽게 고장이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키감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전원 버튼이 맨 왼쪽 윗부분에 있어서 전원키가 분리되어 있어서 이제 실수로 누르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터치패드는 뭐 유리막 코팅은 되어 있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굉장히 부드럽고 좋습니다. 약간의 유격이 좀 보이긴 하는데요. 이쪽 좌측이 좀 더 좀 벌어져 있는 걸로 보이긴 하는데 틈에 뭐 과자 부스러기가 들어가지 않게 좀 주의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제품들이 좀 비슷하게 유격은 있기 때문에요.
위아래 여기가 보통 어떤 제품들은 이쪽 윗부분이 좀 튀어나오고 이쪽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이 제품도 살짝 아래쪽으로 들어갈수록 약간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만져보면 여기는 좀 단차가 느껴지고요. 여기는 단차가 많이 느껴지진 않는데요.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 나쁘진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눌러지는 게 지금 보면 여기는 좀 많이 힘이 들어가는 편이고요. 근데 이 밑에가 좀 수월하게 눌러지네요. 키 배열도 더 튀어나온 키패드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생각보다 조립 품질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키패드가 어느 하나 튀어나오거나 하는 부분 없습니다. 한번 돌려서 이쪽에서도 한번 볼게요. 네, 별도로 튀어나오는 키는 없습니다. 네, 상당히 제품 외관 품질은 굉장히 좋네요. 이번에 사은품으로 온 아콘 PD 충전기인데요.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충전기 무게는 209g 정도 됩니다. 전원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PD 충전기를 연결해 봤는데요. 현재 14W 정도로 좀 충전이 되고 있습니다. 전원은 아직 안 넣어봤고요. 한번 잭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네, 비슷합니다. 충전이 좀 돼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요. 한번 켜보겠습니다. 바이오스 화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F2키 연타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이오스 버전이 1.0704RHA1인데요. 그 홈페이지에 그 바이오스하고 요 펌웨어를 업데이트하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버전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버전 확인을 했는데 바이오스 버전은 지금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는 1.0704RHA1이고요. 그리고 그 KBC EC 펌웨어 버전은 1.07.06HA1인데 홈페이지께 03다. 홈페이지 거보다 좀 더 최신께 등록되어 있네요. 네, 그 바이오스나 이제 펌웨어는 업데이트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윈도우 설치하면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부트 모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홈페이지에서는 기본 출고 자체가 UEFI 모드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어드밴스 칩셋 컨트롤러 한번 들어가 보니까요. 현재 USFI OS 패스트 부트가 디세이블로 되어 있습니다. 이네이블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플렉스 차저는요, 이제 한성 노트북에서 제공되는 건데 충전량 제한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네이블로 한번 활성화를 시켜 볼게요. 활성화를 시키니까 현재 스타트 차지는 이제 몇 프로 이하일 때 충전을 하는지가 나와 있는데 95%일 때 충전을 하고, 그리고 충전을 멈추는 거 스탑 차지는 100%로 되어 있네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래 쓰실 것 같으면 그래도 뭐 100%까지 안 하고 90%까지만 충전해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충전은 뭐 한 40%에서 충전이 되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밑에 RTC S4 웨이크업은요, 이게 최대 절전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S3도 있고요. 절전 모드인데 S4는 최대 절전으로 절전 모드 중에 전력을 가장 적게 사용하는 걸로, 소량의 전력만 사용하는 걸로 나오고요. 하드 드라이브에 저장이 된 상태로 놔둔다고 합니다. 그리고 S5가 컴퓨터를 완전히 꺼진 상태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 기능은 그냥 놔두겠습니다. 보안은 넘어가고요. 부트는 UEFI 세팅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 이 상태로요. 여긴 더 볼 건 없을 것 같고요. USB를 꽂은 다음에 윈도우 10 설치 USB고요. 이 안에 드라이브도 넣어놨기 때문에 꽂고서 재부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꽂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F10키를 한번 누르시고요. 엔터를 한번 치면 재부팅이 됩니다. 기존의 UEFI 부팅으로 선택을 한 상태로 재부팅이 되는 겁니다. 부트 페일이 나왔네요. 한번 바이오스를 한번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부트 매니저를 들어왔는데요. 여기서 USB 디바이스가 지금 선택을 하면 USB로 지금
부팅이 되겠네요. 그 USB 디바이스를 상위로 올려셔도 하셔도 되고, 방금 전 부트 매니저에서 USB를 선택을 하셔도 USB로 부팅이 됩니다. 네, 설치 화면 들어왔고요. 다음을 클릭하겠습니다. 지금 설치를 누르고요. 제품키 없음으로 하겠습니다. 윈도우 10 홈으로 하고요. 동의하면 체크하고 다음을 누르겠습니다.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고요. 현재 할당되지 않은 공간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금 용량이 500기가가 들어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476.9GB로 나오죠.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1바이트는 1kB는 1024바이트입니다. 1000으로 떨어지지 않고요. 1024입니다. 그래서 1024로 500을 나누게 되면 이렇게 476.9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저장 공간이 1000이 아니라 1024바이트 단위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 용량을 그게 1kB입니다. 1024바이트가.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500기가라고는 나오지만 바이트로 환산을 하게 되면 바이트로 1024를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먼저 이 상태에서요, 새로 만들기를 누르고요. 저는 이제 C 드라이브는 90기가만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90009만으로 하시면은 90기가가 되고요. 네,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주 파티션과 시스템 예약 파티션이 만들어졌고, 이제 할당되지 않은 게 하나가 남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새로 만들기를 누르고 그냥 적용을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됐고요. 얘를 이제 포맷을 한번 해주고요. 포맷을 해야지 이제 인식이 되거든요. C 드라이브는 3번이 이제 C 드라이브가 될 건데요. 여기다 설치할 건데, 여기는 포맷을 안 하셔도 자동으로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됩니다. 아니면 여기를 이렇게 포맷을 하셔도 되고요. 포맷을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선택한 상태로 다음을 누릅니다. 이제 다음에 이제 화면이 나오면 따로 영상을 다시 켜겠습니다. 네, 이제 지역 화면 선택이 나왔는데요. 얘를 누릅니다. 한국으로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얘를 누릅니다. 건너뛰기 하고요. 네트워크 연결은 하지 않습니다. 제한된 설치로 계속합니다. 이름은 정하겠습니다. 비밀번호는 다음에 만들겠습니다. 음성인식 사용 안함으로 체크하고 수락을 하겠습니다. 아니요, 수락. 아니요, 수락. 기본으로 수락. 아니요, 수락. 아니요, 수락. 아니요, 수락. 네, 아니요 합니다. 네, 이제 완료가 됐는데요. 배터리가 거의 완충 상태였네요. 96%까지 지금 충전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보시면은 충전량이 뭐 10W, 12W 이 정도 돼서 배터리가 많이 차 있었겠구나 라고 생각은 했는데 맞는 상황이네요. 먼저 작업 표시절을 한번 좀 바꿔보겠습니다. 저는 상단에 놓고 쓰는 편을 좋아해서요. 그리고 작은 작업 표시를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모든 아이콘을 표시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고정을 해 놓겠습니다. 잠금을 했습니다. 이 드라이브 설치를 위해서 USB에 있는 파일을 옮기겠습니다. USB에 만들어 놓은 유틸 폴더와 드라이버 폴더를 D 드라이브로 복사해서 옮기겠습니다. D 드라이브에 옮겼고요. 드라이버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드라이버를 하나씩 압축을 풀겠습니다. 모두 압축을 풀었으면 압축 푼 파일들은 모두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펌웨어와 바이오스도 지금 현재 최신 버전이 아니어서요. 삭제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 VGA 그래픽 드라이버만 빼고 나머지를 먼저 설치를 하겠습니다. VGA 카드를 가장 마지막에 설치하겠습니다. 현재 칩셋과 VGA는 제가 따로 받아 놓은 게 있기 때문에요. 이건 설치하지 않고 나머지를 먼저 설치를 하겠습니다. 3번부터 설치하겠습니다. 셋업을 실행시키겠습니다. 뒤에 창이 숨어져 있었네요. 뒤에 창이 숨어져 있어가지고요. 다시 완료를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카드 리더기를 설치하겠습니다. 비행기 모드를 세팅할 건데요. 비행기 모드는 이게 그 설치 파일인데요. 이걸 실행을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마우스 우클릭을 하신 다음에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를 누르시면
세팅이 됩니다. 이것도 설치를 합니다. 컨트롤 센터 패키지네요. 노트북 관리자 프로그램으로 보입니다. 완료가 됐고요. 다시 시작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디오 설치하겠습니다. 나중에 시작하겠습니다. 무선랜 설치하겠습니다. 약간의 동의하고요. 설치를 누르겠습니다. 블루투스 설치해 보겠습니다. 일반으로 설치하겠습니다. 네, 완료됐고요. 이제 칩셋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칩셋이 위에 건데요. 이거 최신 칩셋이라서 이걸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사운드가 좀 깨지는 현상이 좀 있네요. 이걸 말씀하셨던 거군요. 피드백 주신 분들이 사운드가 좀 깨진다는 얘기가 있으셨는데, 드라이버 모두 설치하고 재부팅 한 다음에 좀 볼게요. 다 완료됐고요. 재부팅 한번 하겠습니다. 재부팅 됐고요. 이제 아드레날린을 설치해 보겠습니다. 아드레날린은 20.8.2 버전입니다. 가장 안정화된 버전이고요. 네, 사운드가 아직도 깨지네요.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좀 들리네요. 예, 빠른 설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기본 세팅을 좀 할게요. 설정 들어가 가지고요. 업데이트 확인은 하지 않는 걸로 하고요. 네, 그래픽은 넘어가겠습니다. 디스플레이 들어가서요. 베리브라이트는 끄겠습니다. 베리브라이트는 조도 값으로 인해서 밝기를 시스템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어두울 때도 밝기 화면을 변경을 못하기 때문에 베리브라이트 기능을 꺼놓으시는 게 밝기 조정해서 쓰실 때 더 낫습니다. 이게 자동 밝기 조정이 되면 원할 때 밝기 안 나옵니다. 사용자 지정 색상에 활성화 시키고요. 색 온도 컨트롤 올리고요. 색 온도는 8700으로 맞추겠습니다. 지금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색 온도 설정하는 것만으로 화면이 달라집니다. 지금 이렇게 다시 내려보면 누런 화면이죠. 색 온도 올려보면 파랗게 좀 하얀색에 좀 가깝게 나오죠. 한 8700 정도로 맞춰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밝기, 색조, 명암, 채도는 기호에 맞게 조금씩 1, 2씩 옮겨보시면 이제 세팅 값이 마음에 드시는 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네, 일반에 들어가서요. 요거는 뺄게요. 그리고 업데이트 어드바이저 끄고요. 시스템 트리밍은 놔둘게요. 요 위에 보여지는 거라서. 그리고 광고 끄고요. 알림 메시지 끄겠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및 효과 끄고요. 닫겠습니다. 재부팅 한번 더 하겠습니다. 로고 나오고 나서 몇 초 만에 부팅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한 14초 정도 걸린 것 같네요. 장치 관리자에 들어가서 장치가 정상적으로 설치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검색창에 제어판이라고 검색해 보고요. 범주를 작은 아이콘으로 하고요. 장치 관리자를 들어갑니다. 네, 장치에 느낌표 표시나는 것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연결해 보겠습니다.
재부팅해서 지금 소리가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소리가 깨지거나 하는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시스템에 들어가서 드라이버를 자동으로 업데이트 안 되게 막아 놓겠습니다. 시스템의 고급 시스템 설정에 들어가서요, 하드웨어에 장치 설치 설정으로 들어가서 자동으로 그 드라이버를 다운로드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최적화는 저는 따로 좀 해놓고 나중에 영상으로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좀 신경을 많이 쓰신 것 중에 이제 소리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한번 유튜브를 틀어봐서 소리가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한번 테스트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를 좀 재생을 해봤는데요. 소리가 깨지는 현상은 없는데 사운드는 그렇게 좋지 않네요. 스피커가 정말 안 좋다는 얘기가 많네요. 하드웨어 정보를 좀 확인하려고 하드웨어 인포를 열었는데요. 먼저 르누아르 4500U의 7나노 공정으로 된 거고요. 그리고 6코어 6스레드, 그리고 CPU의 베이스 클럭은 2375MHz에서 최대 부스터 클럭은 4GHz, 4000MHz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는 현재 16GB가 탑재되어 있고요. 클락은 1600 정도, 1600 곱하기 2 하면 3200으로 3200MHz짜리 메모리가 탑재되어 있고요. 그 채널은 듀얼 채널로 되어 있는 게 확인됩니다. 그리고 타이밍은 22, 22, 22, 52로 되어 있습니다. 메모리를 보면은 메모리가 현재 두 개가 지금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메모리는 이제 8GB의 DDR4 SRAM, 동작은 3200으로 동작하는 거고요. 삼성 메모리고 생산 주차는 2020년 43주차입니다. 그러니까 10월 말쯤 생산이 된 제품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 두 번째도 동일하네요. 2020년 43주차에 10월 말쯤 생산된 거고 삼성 메모리고요. 1600MHz, 3200MHz로 동작하는 8GB, 8GB, 8GB 듀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 정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모니터 정보를 보면 현재 모니터의 모델은 CMN15D7인데요. 이거 한번 구글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베이에서 이 액정을 파는 것도 있네요. 여기에 있네요. CMN15D7. 네, NTSC IPS 72% 액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상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FHD 1920, 1080이고요. 15.6인치 모델이고 16:9고요. 그리고 300니트 밝기에 700:1 콘트라스트 대비가 되어 있고 NTSC 72% 액정으로 나와 있네요. 네, 이 정도로 액정 정보는 이렇게 확인했고요. 설치된 드라이버는 SSD는 지금 보면 삼성께 탑재가 되어 있네요. 삼성 NVMe 제품이고요. PCIe 4배속을 지원을 하네요. 그리고 용량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한 512GB라고 되어 있지만 환산을 하면 486GB 정도 되죠. 그리고 뭐 현재 드라이브 온도가 좀 나와 있고요. 이거는 더 자세하게 보는 거로 해서 이게 사용 횟수나 그런 것들을 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하게 또 배터리 정보도 확인할 수 있고요. 배터리는 배터리 정보를 보면 이제 웨어율이 나오는데 뭐 데드존은 좀 없는 걸로 나오는데요. 제가 그 배터리 정보 파일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메모리 정보와 SSD 정보를 좀 확인했고요. 배터리 정보인데요. 전체 100%를 여기 보면 여기가 100% 선인데요. 100% 이상 충전이 되게 셀이 굉장히 건강하고 용량이 좀 더 추가가 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전체 설계된 용량보다 좀 더 충전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가 굉장히 좋은 상태고요. 그리고 약 경고존이 한 9.9% 정도 있는데 이 정도면 굉장히 양호한 편입니다. 그래서 새 배터리라서 괜찮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완충한 횟수가 좀 나오지 않는데요. 완충 횟수가 나오지 않는 게 제가 지금 이걸 구매하고서 지금 몇 시간 안 됐거든요. 그래서 설치를 하는데 완충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카운터가 아직 안 올라갔습니다. 완전히 새거 상태이고요. 데드존이 없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는 없고 배터리는 아주 좋은 상태로 보입니다. 그리고 SSD 상태인데요. SSD는 지금 사용 횟수가 총 10회, 사용 시간 1시간
입니다. 새 제품이라는 걸 뜻하는 거고요. 제가 만약에 지금 이게 사용한 게 지금 계속 쓰기를 하면서 윈도우를 설치하고 드라이브를 설치하면서 사용 횟수, 그다음에 총 사용 시간 1시간이면 이 제품은 제가 처음 사용한 게 맞습니다. 만약에 이걸 노트북을 새로 받으셔서 이렇게 봤는데 사용 시간이 뭐 열 몇 시간 되고 사용 횟수가 뭐 몇십 회 된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윈도우까지 깔고 이것저것 하다가 반품한 거를 받으셨다고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 조심하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이거 사용하던 거 보낸 거 아니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쪽에서 이제 제조사 측에서나 판매사 쪽에서는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 그 테스트한 정보값을 좀 달라고 하시면 돼요. 제조사 측에다가. 그럼 처음에 제품 출고 시에 어떤 테스트를 어떻게 몇 시간 몇 회 이상 어떤 작업을 하는지, 몇 회인지는 정확하게 안 나요. 그래서 몇 시간 정도 작업을 하고 대부분 그 다음에 어떤 작업을 하냐, 사용 횟수가 몇 회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작업을 하는지를 물어보셔서 차근차근 나가셔야 되지, 싸우실 필요는 없고요. 차근차근히 대화로 풀어 나가시는 게 낫습니다. 일단 제품을 이렇게 받아보셔가지고 사용 횟수를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도 배터리 정보도 그렇게 확인해서 배터리 상태, 배터리를 완충한 횟수가 너무 많다던가, 배터리 완충 횟수가 뭐 3회까지는 테스트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10회 미만은. 근데 10회를 넘어가지고 충전이 완충 횟수가 있다 그러면 사용하던 거겠죠. 그리고 이제 디스크의 속도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D드라이브로 해서 제일 적은 거 16메가로 가장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별 큰 차이 없어서요. 정밀 테스트를 하나 이렇게 짧게 테스트를 하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약간의 뭐 소폭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요. 결과가 나왔는데요. SS 상태는 너무 좋습니다. 읽기 3566, 쓰기 2928로 가장 최상급의 SSD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액정 비교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왼쪽은 한성 제품의 sRGB 100%, NTC 72% 제품입니다. 오른쪽은 5450UC 한성 제품이고요. 이게 비교를 해봤을 때 육안상으로는 큰 차이는 보이지 않는데요. 색온도 설정은 둘 다 동일하게 아드레날린 8700으로 했는데, 육안상으로 봤을 때 한성 제품이 약간 더 하얀색보다는 약간 노란기가 좀 살짝 나는 것 같습니다. 아주 미세하지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색깔 대비를 하나씩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검정색 화면입니다. 다음 색 보겠습니다. 네, 흰색인데요. 좀 차이가 나는 게, 오른쪽 5450UC 같은 경우는 좀 하얀색에 가깝긴 한데 A4 용지에 가장 좀 비슷한 느낌이고요. 왼쪽에 7475H 제품은 보라색 빛깔이 살짝 납니다. 그래서 똑같은 하얀색이 아니라 약간 색상 차이가 좀 납니다. 예,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은 둘 다 동일합니다. 눈으로 보는 거나 카메라로 보는 거나 동일하게 굉장히 진한 빨간색을 보입니다. 연두색도 동일합니다. 네, 연두색도 동일한데 자세히 보면 7475H가 좀 더 약간 더 진해 보이네요. 둘 다 300니트 밝기이기 때문에. 근데 큰 차이는 아니고요. 아주 미세합니다. 그 다음에 파란색은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아주 새파란색이고요. 카메라로 제가 봤을 때는 오른쪽 5450UC 제품이 좀 파란색이 좀 덜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조명 때문에 좀 그렇고요. 이게 하늘색이라고 해야 될지 연녹색이라고 해야 될지 이건 좀 색상이 확연하게 차이 나는데요. 오른쪽 5450UC 제품 같은 경우는 약간 녹색빛이 나고요. 왼쪽에 7475H는 하늘색빛이 납니다. 여기서 색상이 좀 갈리네요. 보라색은 둘 다 진한 보라색 색깔로 보입니다. 이걸 무슨 색이라고 해야 될지, 연두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둘 다 동일하게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간단하게 좀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가장 우려하셨던 사운드 부분은 재부팅 몇 번 하고 드라이버가 안정화되니까 전혀 휨 현상이나 지직거리는 소리가 안 납니다. 처음에는 좀 났습니다. 윈도우 부팅이나 뭐 이렇게 알람 소리 등에서 지직거리는 소리가 났었는데 그 현상은 생기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팬 소음이 심하다고 했는데, 팬 소음은 컨트롤 센터에서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이 컨트롤 센터를 열고요. 이 컨트롤 센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워 모드라고 해서 이 파워 모드를 키면 이 팬이나
CPU의 성능을 제어하는 부분인데요. 엔터테인먼트라면 그냥 자동 오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엔터테인먼트로 좀 놓은 상태고요. 알아서 이제 게임을 하게 되면 좀 더 돌아가겠죠. 평상시에는 전혀 팬 소음이 들리진 않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데 있어서 팬 소음은 거의 처음에 윈도우 업데이트가 되거나 또는 드라이버 업데이트가 될 때, 그렇게 좀 과도하게 사용할 때는 온도가 올라오니까 팬 소음이 좀 들렸는데, 지금은 전혀 일상 작업에서는 소음이 들리지 않습니다. 엔터테인먼트로 사용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LED 키보드는 이제 키보드에 반짝이는 색깔을 좀 바꾸는 겁니다.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들어가면 여기서 이걸 눌렀을 때 이 키보드의 색깔이 바뀝니다. 이렇게 밑에 보이시죠? 그리고 제가 생각한 거는 RGB 키보드라고 해서 계속 시시각각 색깔이 바뀌는 걸 생각했는데 그거를 모르겠어요. 그걸 어떻게 세팅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가능할 것도 같긴 한데 시간에 따라서 색깔이 좀 바뀌는 것을 좀 더 좋아하거든요. 약간. 근데 그건 되지 않는 것 같은데 한번 방법을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팬 스피드 컨트롤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서 아예 팬의 스피드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팬 스피드를 지정하고 온도에 따른 이제 팬 스피드를 하는데 저는 그냥 자동으로 놨습니다. 자동으로 놓고 아까 CPU 성능을 엔터테인먼트로 놔서 모드로 놔뒀습니다. 그래서 그 소음도 그렇게 들리진 않아요. 지금 상태에서 제가 한번 마이크를 가까이 한번 대보겠습니다. 안 들리죠? 그다음에 여기도 한번 해볼게요. 바람 나오는데도요. 뒤로 바람이 나오겠구나. 소음 안 나죠? 한번 뒷판을 볼게요. 팬은 돌아가고 있는데 소리는 나지 않습니다. 팬 소음 들리지 않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던 팬 소음이나 그리고 사운드 깨짐 뭐 이런 현상들은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스 업데이트도 할 필요가 없었고요. 네, 여기까지 좀 간단하게 언박싱부터 리뷰를 전체적으로 좀 했는데 다음에는 성능 테스트까지 포함해서 좀 더 리뷰를 보강을 해가지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